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세로미 브리핑 첫 시간 시작할게요. 자, 어제 반도체를 말씀을 못 드렸죠. 시장은 산타랠리다. 아직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테슬라도 꽤 반등을 했고 위험을 아직 감수하겠다. 이게 지금 산타랠리인데 이 산타랠리가 연말 연시 연말 연시까지 이어질지 주말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죠. 결국은 나온다라는 그 오미크론 관련된 데이터는 살짝은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오미크론의 축복론. 델타 변이보다는 중증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지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어요. 50%가 넘어가면서 다시 봉쇄가 들어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파괴력이 얼마만큼이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면은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치료를 대기하다가 적절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고 그 중증으로 간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의 감염을 일으킬 건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델타만큼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면은 조금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약하다고 해도 팬데믹 효과로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적정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힘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7천 명에서 조금은 이제 조금 진정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일단은 어제까지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또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1월달 가봐야 압니다. 1월 초 가봐야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은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될지 내년 초에 결정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구글링 하다 말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거. 자, 미국 견제에도 중국 반도체 굴기는 본격화. DUV 쓸어담고 중고 장비도 공략한다. 조선비즈 기사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게 이제 반도체를 꺾는다는 부분인데 30나노? 30나노면 초미세 공정까지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지금 조금 반도체 주력 쪽으로 많이 양산하고 있는 쪽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 30나노 정도 이 숙련 공정에 주로 활용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숙련이 된다라면은 10나노도 가능하다.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ASML 매출 30%가 중국에서 나온다. 음.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데 일단은 초미세 공정까지는 아니고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공정이라도 중국이 어떻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쉽진 않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수익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런 정도지. 어쨌든 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차질을 빚고 있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로 경계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백악관이 극찬했던 한국 반도체 기업, 돈보다 사람이 먼저 이것에 대한 힘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낯설어요. 너네들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잖아. 이씨. 욕할 뻔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경제 기사라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는 있지만 욕해주고 싶죠. 자, 인텔 이탈리아에 10조 원 규모로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유럽 쪽에 거점으로 삼아 볼만한 부분이고요.
반도체 미세 공정 수혜 디자인 하우스 몸집 키운다. 디자인 하우스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설계 능력이죠. 디자인 하우스라는 얘기는 반도체 설계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대차 차세대 전력관리 반도체 상용화 초읽기다. 지금 이 전력관리 반도체 이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쪽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그렇죠. IA다. 중국 전기차 관련돼서도 이런 전력관리 반도체 중국 합작 회사하고 잘 만들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하고도 회장 자체가 현대 기아차 출신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중국 시안 본세령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우려로 해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밖에 나오지 마라, 외출 금지 이런 부분으로 어떤 마트의 사재기라든지 경계감이 올라가고 있죠.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상 운영인 건 사실이에요. 반도체 플러스 리오프닝주 주목해라. 늘 나오는 이야기죠.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4시간 전이면은 오전 한 11시에서 12시 넘어가던 그 시점에 이 시장에서 강세 토픽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송장비 테마, 그죠? 결국은 빅테크 IT 이쪽이 아무래도 오미크론 우려가 많이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봉쇄 여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다 올라온다기보다는 이쪽 아무래도 언택트 쪽이 아무래도 조금 투자 심리를 이끌어주는 것 같고요. 계속 알림이 울려서 일단 한번 지우기를 눌리고 나서 계속 이어갈게요. 별다른 기사는 없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은 최근에 어제도 반도체를 말씀 못 드렸고 말씀 못 드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네요. 심텍은 대덕전자랑 비교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상 넣어뒀고, 텔레칩스, 네페스, IA, T로보틱스, 대덕전자, AD칩스, 그리고 더 볼게요. 그리고 칩셋미디어하고 두 종목 더 볼게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왔네요. 자, 솔브레인하고 SNS텍까지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일단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전자입니다. 어제 살짝 8만전자를 찍었다가 79,9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88,800원까지 올랐고 마무리는 88,500원. 이게 지금 종가상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2달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빠진 게 언제인지. 이때 빠졌네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7월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7월달에 무너지고 나서 5개월이나 됐네요. 그러면 거의 하반기부터는 계속 죽을 썼다는 이야기고, 8월부터 계속 시장 조사 기관이나 여러 가지 경제, 글로벌 투자은행 이런 리포트들이 메모리, 디램을 중심으로 계속 두들겼는데 이제는 그런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기조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고, 제발 알림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알림을 보내는지. 이게 왜 제가 민감하냐면 이 알림 소리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녹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들어보면은 이 알림이 울리는 순간 제 말소리가 묻히더라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는 거, 지난달에 조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번 트라이를 했다가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자리죠. 7만원대 중반 5%가 딱 뛰면서 11월 달에 이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다시 반등이 나오나 했던 시점에 힘없이 빠졌었죠. 72,000원대까지 71,000원대까지도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4%가 올랐을 때 제가 뭐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틀리다고 했어요. 11월 1일 날이었네요. 이번에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영상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빠지지 않았고 뭐 꾸역꾸역이에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74,000원, 75,000원, 76,000원, 뭐 77,000원, 78,000원, 79,000원, 결국 8만전자 찍었죠. 저는 이 랠리가 쉽게 꺾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산타 랠리인데 연말 연초까지 이어져서 뭐 그레이트 2022 그 서막을 여는 그런 랠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가 오랜만에 다시 뭐 3,000포인트를 찍어줬는데 3,000포인트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 원래 3,300까지는 몰라도 한 3,150에서 한 3,200 뭐 이 언저리에서 놀아야지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5% 이상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5% 지수가 5%가 저평가돼 있는 거니까 뭐 일반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0%그 이상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분위기 만들어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역대급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이 나왔고요. 뭐 계속 주구장창 팔더니만 어느 순간에 뭐 마이너스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 500만 주예요. 플러스 500만 주고 과연 뭐 잠깐 반짝 뭐 연말 연초 이런 랠리로 끝날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대로 이제 그레이트 2022년에 서막을 만들어 줄지 한번 기다려 보고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잠깐 보면은 자 128,000원 13만원 복귀 초읽기인데요. 외인기관 수급이 뭐 60만 주 20만 주뭐 최근에도 계속 플러스권 만들어주고 있고 기관도 계속해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꾸준히 담아주고 있죠. 꾸준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뭐 기본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메모리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쌍끌이 상승세, 이 상승세가 시장을 계속해서 우상향 시켜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산타랠리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만 조금 약세였고 화수 목금 결과적으로 화수 목금 계속 강했어요. 시장은 계속 강했고 SNS텍 볼게요. 자 현재가 35,550원이고 나쁘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 자리에서 충분히 올라왔어요. 일봉상 뭐 33,0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35,000원까지 끌어올린 상태고요. 뭐 어제 조금 윗꼬리가 달린 부분 오늘 조금 출렁거리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속해서 뭐 반도체 랠리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뭐 중국에서 뭐 장비를 쓸어 담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SNS텍이 추진하는 이 EUV 관련된 그런 기술 투자 모멘텀 유망합니다. 유망하고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OLED 소재 부품 테마라는 얘기도 있고 SNS텍 소폭 상승세 어제 이야기죠. 딱히 오늘 기사는 없긴 한데 이거 어제 건데 어제 거라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언급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찾아지진 않네요. SNS텍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한번 찾아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는 딱히 나와 있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SNS텍이 추진하고 있는 다들 아시는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이 SNS텍이 갖고 있는 기술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드릴까요? 자 분위기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게 클릭되는데
자, 네이버 증권 가서 SNS텍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검색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EPS가 잡히는 거 보니까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박스권 뭐 3만 원대 초반 그 정도가 이제 바닥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최근에는 일봉상 4만 원을 뚫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추세, 이 랠리의 추세라면은 이번은 한번 4만 원을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반도체 소재 증설 뭐 승인 받았다, 국내 최초 EUV 펠리클 개발 소식, 요런 부분으로 시설 투자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배당을 하는 부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고요. 게시판 분위기 어떤지 잠깐 볼까요? 오늘 뭐 약간 조정이 나온 날이라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네요.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35,000원이 한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4만원도 한번 트레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4만원 근처까지 가면 여기에서 10%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연말 연초 주도주 반도체 받기에 더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어쨌든 SNS텍 나쁘지 않은 회사고, 단지 제가 많이 말씀드린 단기 종목은 아니고요. SNS텍도 그렇고 솔브레인도 그렇고 중장기 스윙 정도로 보셔야 되세요. 2, 3주 정도로 좀 길게 보셔야 되시고요. 렉 걸려서 닫았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SNS텍 뭐 처음 말씀드린 자리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 한번 차트상으로 뭐 기사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솔브레인도 뭐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뭐 21선 딱 지지 받으면서 움직일랑 말랑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래 꼴이 잡히면서 뭐 27만 8,900원에서 지금 뭐 기간 조정 가격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30만 원 뚫어준 모멘텀도 나올 만한 자리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고, 살짝씩 우상향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연중 최고가 37만 원, 연중 최저가 뭐 22만 원, 22만 8천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면서 들어올려 나가는 그런 조금 저평가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뭐 반도체들 전반적으로 순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충분하게 뭐 OLED나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반도체 쪽, 뭐 2차 전지 쪽 충분하게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뭐 돈질로 달리는 거죠. 결국 돈질하면은 움직이는 거고, 돈질이 안 나온 날에는 쉬어가는 건데, 저는 그냥 개 비싼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메타버스가 됐든 뭐 자율주행 테마가 됐든 뭐 반도체 설계 능력이 됐든 다 개 비싼 자리. 퍼가 122배 잡히고요. 뭐 연중 최고 26,000원, 연중 최저 12,000원. 제가 12,000원대 말씀드렸죠. 12,000원대 말씀드려서 2만원 근처에서는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뚫어버렸고, 뭐 그 뚫어버린 자리에서 뭐 딱히 퍼포먼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윗골이 맞고 조금은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진다고 보고, 이 모 회사가 텔레치스인데 텔레치스도 어느 정도 모가지에 찬 느낌이에요. 뭐 18,000원, 19,000원 뭐 트라이 해보고 2만원도 한번 뚫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은 뭐 14,000원 요런 언저리에서 요 가격대까지 한 20% 정도 움직이는 가격대를 취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텔레칩스도 칩셋 미디어도. 그리고 에이드칩스 오늘 놀았네요. 811원이고요. 뭐 아까 보고 오신 것처럼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이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가 조망받는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반도체 설계 능력이라든지 뭐 CPU 코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삼성 파운드리 파트너 산 거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번 언급해 드렸다시피 뭐 차트는 반악권이에요. 이런 자리, 바닥에 촥 떨어져 있는 자리고, 대주주 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 이슈도 있고, 그렇다면 뭔가 M&A, 뭐 대주주의 손바뀜이라든지 뭔가 대량 거래가 일어날 만한 그런 임박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하는 게 아니라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잘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이슈에 붙었을 때 같이 움직여 보시면은, 그럴 때는 지금 움직이는 뭐 에디슨 EV라든지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변동폭을 이용해서 뭐 1,000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그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자, 대덕전자는 뭐 강보합 수준,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심택은 3% 정도 밀렸어요. 그러면 보합보단 약세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안 간다, 못 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던 날 갔고, 거기에서 뭐 추가 상승도 아니고 뭐 추가 하락도 아니고 그 정도 자리대에서 조금은 버티고 있는 느낌. 거래량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주 뭐 한국 BNC라든지 에디슨 EV라든지 여러 가지 뭐 SCM 생명과학 뭐 이런 것도 보면 다 그 다음날 망가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 그 다음날 거래량에 답이 있다고 했죠. 거래량이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거래량이 그 다음날 터진다는 얘기는 팔겠다는 얘기거든.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더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었죠. 오늘도 다시 또 줄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고가에서 안 팔겠다는 얘기죠. 더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볼까? 요 정도 수준은 된다는 거죠. 근데 언급해드렸던 그 변동성이 그냥 쳐 올리면 그 쳐 올린 자리에서 들어가서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쳐 올리면은 밑에서 쳐 올리는 순간 들어가서 쳐 올리는 그 고점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터진다는 거죠. 오히려 장대 양봉이 터진 날보다 그 다음날 더 터진다는 얘기는, 어제 못 팔아서 지금이라도 팔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하지만 대덕전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죠. 수급이 조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어차피 워낙에 고가권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거래량이 잠겼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PCB 쪽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PCB 관련돼서 뭐 계속해서 뭐 삼성전기가 됐든 뭐 LG 이노텍이 됐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이 어떤 전자제품에서 이 회로 기판이라는 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기술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울며 겨자 먹기죠.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신제품을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우리 뭐 어렸을 때, 그때는 뭐 486, 뭐 386 처음 막 펜티엄 컴퓨터가 나왔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펜티엄이란 용어 자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컴퓨터는 다 기본적으로 펜티엄급 이상이고, 펜티엄 몇 세대냐, 뭐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업그레이드 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드웨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의 수혜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대덕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솔직하게 높은 자리인데 어떤 퍼포먼스가 이어질지는 한번 두고 볼 만한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다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저가에서 다시 한번 들이대볼 만한, 분석해볼 만한, 공부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T-로보틱스 볼게요. T-로보틱스, 자, 인공지능, 뭐 AI, 로봇,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인구는 줄어들고 위험한 일들은 많고 3D 뭐 힘들고 위험하고 더럽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피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럼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로봇들이 대체하겠죠. 그런 쪽에 이제 T 로보틱스가 이제 메리트가 있고 뭐 모멘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이 로봇 테마 쪽으로 조금은 차세대 먹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움직인 자리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오르는 분위기에서 뭐 9,000원이 살짝 9,090원 정도 찍고 고점은 9,800원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000원 근처에서 사서 만원 근처에서 파는 요 전략, 물론 이게 뭐 길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날 그 정도 변동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윗골이 달리고 거기서 더 안 깨고 다시 뭐 만원 근처까지 찍었다가 오늘도 마찬가지 뭐 9,800원 찍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변동폭으로만 먹고 나와도 충분하게 그날 뭐 3, 4% 이상씩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그 자리 안 깨고 9,000원 정도 지지해주면서 다시 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갔다가 이러고 있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요 가격대에서 지금 짧게 그날 박스 매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기사나 어떤 테마 이런 쪽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자, 네페스랑 IA가 있는데 네페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후공정이죠. 뭐 패키징이 됐든 후반 공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고 왔던 뭐 인텔이 이탈리아에 뭐 투자해가지고 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네페스에 해당되는 부분 뭐 그렇다 네페스가 수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분야가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쪽으로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 부각을 받기 때문에 네페스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리가 높다고 했죠. 어느 정도 모가지에 찬 느낌. 물론 본격적으로 반도체 수혜주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랠리가 나오게 된다면 4만 원을 뚫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본격적인 랠리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족한 줄 알고 일단 수익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3만원 초반대부터 말씀드렸고요. 이런 자리 뭐 3,700원 이런 자리 32,750원 이런 자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올라오고 먹고 털고 나서 다시 또 37,000원에서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털고 반복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뭐 39,000원 근처 갔다가 조정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당분간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뭐 35,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한번 공략해 볼 만한 단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스윙 아니고요. 단기로 보셔야 되시고 자 끝으로 IA 자 차량 반도체 재무제표 맨날 보여드리는데 맨날 보여드려도 문제는 지금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자, 돈 잘 벌고 있고 영업이 빵빵 터지고 있고 텔레칩스하고 비교했어도 훨씬 싸고 돈은 더 잘 벌고 장사 잘하고 있고 언급해드렸던 기사에서 구글링 할 때 언급해드렸던 그 전력 관리를 해주는 반도체 시스템 뭐 시스템 온 칩 뭐 요런 쪽으로 특화된 기술력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하고도 합작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에도 잘 팔리고 있는 현대기아차 출신 회장이 현대기아차 쪽으로도 협력 관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낮은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뭐 얼마까지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말씀 안 드리냐면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퍼포먼스로 대응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이 뭐 1,200원을 뚫었어도 저 자리에서 더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멍 잡다가 다시 1,000원 깨지는 그런 걸 당하기 때문에 일단 뭐 하루가 됐든 하루 이틀이 됐든
자, 고점이라면 그 고점에서 반드시 털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 길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는 날, 아 이제 들어가 보겠다가 아니라 그때 털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낮은 자리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순간 거래량이 5배, 10배 붙으면서 분봉상 뭐 양봉 2개 정도 만들고 돌파 자리 나올 때 빠르게 들어가셔서 뭐 1,100원이 됐든 1,200원이 됐든 그 고점만 딱 취하고 나오셔서 다시 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첫 시간에 조금 빠르긴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 한번 쭉 훑었고요. 뭐 어떤 종목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가 결국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뭐 IT 빅테크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뭐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요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